자, 먼저 그 214페이지에서는 이거를 그 면을 띄어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어느 평면에서 먼저 띄어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윗면 평면을 빠른 옵셋 평면을 해달라고 그랬죠? 자, 일단 요거를 옵셋 평면 하는 거부터 해 놓을게요. 책처럼. 214페이지에 동글뱅이 1, 2, 3의 이야기처럼 가기 위해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테두리에 갖다 댔을 때 사방 화살표가 뜨면 클릭해서 당겨 놓는 거예요. 요게 빠른 옵셋 평면 만들기죠. 자, 그래 놓고 요 옵셋의 값을 150으로 주자는 이야기죠. 자, 일단 이렇게 하나 평면을 윗면 평면에서 띄워서 만들어 달라고 했고, 215페이지 동글뱅이 4번은 그 뭡니까 정면 평면을 선택해서 스케치 들어가자는 이야기죠. 정면 평면에 스케치 바로 들어왔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원점을 왼쪽으로 이렇게 제껴 놓고 그려주는 객체를 이런 식으로 그려 놓을 거예요. 근데 책에서는 중심선을 추가하라고 했지만 저는 안 할 겁니다. 왜요? 요 끝점하고 파트의 원점하고를 수평으로 맞출 거기 때문에 중심선을 따로 안 그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다가 선을 하나 이렇게 올라가게 저는 그렸어요. 선을 먼저 올라가게 그려놓고 얘에 대해서 먼저 치수를 줄게요. 이 선이 짧은 선이 가장 뭐 기초가 되는 스케치에서 기초가 되는 객체라고 보기 때문에 자, 원점부터 얘는 120으로 떨어진다. 그죠? 120. 그래 놓고 얘 길이는 얼마로 간다고 했어요? 30. 그런데 선 자체의 길이는 아니죠, 참. 그래서 요거 치수는 안 넣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원점하고 이 점을 수평으로 맞출게요. 저는 언제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원점으로부터 가까이 시작하는 얘를 구속으로 잡으면서 그 다음에 딴 애들을 하나씩 구속 잡으면서 가죠. 네, 이런 식으로 구속을 가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선을 이렇게 한 번 더 추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 더 추가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여기에다가 이거를 스케치 필렛으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호로 그리는 것보다 스케치 필렛을 넣을 때 여기 교차하는 지점 요게 표시가 되거든요. 즉 이거 할 때는 스케치 필렛이었어요. 여기는. 자, 그래서 스케치 필렛 들어가는데 이 필렛 값을 5로 주고 요 선과 요 선을 이렇게 딱 클릭해서 필렛 넣었어요. 자, 요렇게 필렛 넣은 것까지 보셨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선이 이렇게가 수직과 수평으로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치수를 넣을 때 요거를 클릭하고 요 선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간격을 넣을게요. 그러면 Y 방향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얘까지는 구속이 뜰 것입니다. 이걸 30. 책 그림하고 같아졌죠 이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어서 봐야 될 거는 여기에다가 호를 그리는 건데 이런 거 할 때 호의 기본 옵션 3.5를 쓰는 거예요. 3.5. 3.5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점 하나 잡고 두 번째 점 끝점 마저 잡고 세 번째 점 이렇게 찍어 가지고 반경 요런 게 결정되게 하는 3.5 기능이죠.
자, 그래서 끝점 일치 보고서 이렇게 갈 때 이게 이렇게 피드백이 안 뜨게 하시라고 먼저 많이 이야기했어요. 피드백 안 뜨게 이렇게 호를 그려 놓고, 여기에서 이 두 개가 수평선분과 이 호가 탄젠트로 구속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려면 크로스로 이렇게 셀렉트 하면 편하죠. 굳이 컨트롤 키 안 눌러도 되죠. 이렇게 잡아놓고 요것에 대해서 크기 값인 반지름 20 줘요. 그런데 얘가 아직 구속이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얘에서 봐야 될 거는, 요거 치수 안 들어가는 분들은 이 선 자체를 이야기했는데, 선 자체의 길이 이렇게 잘라 나온 요 선 있죠? 요것이 왜 정의가 안 됐냐면은 이렇게 호가 X방향으로 변할 수가 있죠. 요 끝점을 클릭했을 때. 그래서 요거를 이야기하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임의의 값을 한 10을 줄게요. 그러면은 이 선 자체의 길이를 10으로 줬을 때 호가 완전히 정의가 됐죠. 그런가요? 요 끝점만 마저 안 잡힌 것 뿐이에요. 끝점만 마저 안 잡힌 것 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짝에다가 호를 3.5를 이용해서 또 더 그리는 거죠. 그죠? 자, 3.5 요거를 이용해서 끝점 일치 보고, 여기 이렇게 보고, 뭐 피드백이 안 뜨게, 이렇게 피드백이 안 뜨게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 놓고 자세 구속이나 뭐 요런 거를 먼저 해보는 게 좋겠죠. 요 호하고 방금 그린 호하고 책처럼 되려면 얘네가 두 개가 탄젠트하게 붙어야 되겠어요. 자, 얘네 두 개를 탄젠트하게 붙였어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호의 센터예요. 책에 보시면 이 호의 센터에 대한 위치 값들이 나와 있어요. 이 호의 센터가 먼저 이 원점으로부터 Y방향으로 50이라 돼 있죠. X방향은 굳이 이게 10mm 잡고 있는 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잡아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호의 센터를 클릭하고 원점을 클릭해도 되고, 또는 원점하고 수평으로 일치되어 있는 요 점을 잡아도 되고, 요렇게를 50이라는 거죠. 자, 왜 요 점으로부터 치수를 넣었는지 이해되셨어요? 원점으로부터 얘는 어차피 수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점으로부터 수평. 그렇기 때문에 원점으로부터 굳이 이렇게 넣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넣어줘야 될 거는 요 끝점이죠. 요 호의 끝점을 역시 원점으로부터 잡아야 되는데, 동일선상이니까 역시 요 점으로부터 y 값을 170을 주도록 할게요. 자, 요 점을 잡고 요 점을 잡아서 요렇게가 170. 거의 센터와 이 끝점의 위치에 대한 게 나왔으니까 이제 크기를 주도록 합니다. 크기를 주면 이제 정의가 끝나죠. 이 반지름 값이 200이었어요. 그래요. 자, 이렇게 하면 정의가 다 끝나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작업하신 거하고 틀린 게 없나요? 네, 그럼 요 스케치에서는 요거를 안내곡선 1로 마무리할게요. 스케치 종료해서 요것을 그 216페이지 10번에서는 216페이지 10번에서는 얘를 이 스케치 이름을 안내곡선 1로 바꾸라 했어요. 이렇게 바꿨죠? 자, 그 다음으로 역시 정면에다가 세로
스케치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릴 거는 앞선 스케치 안내곡선 1하고 같이 그려져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다시 정면 평면에 스케치 새로운 거를 또 들어가는 거예요. 회색이죠? 앞서 그려진 거는 회색으로 보이죠? 요 상태에서 이제 원점을 이번엔 여기에다 놓고 이 짝에다가 뭔가 그려주라고 한 거죠. 방향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도 역시 호를 그려주도록 할 텐데 중심선 또 안 그릴게요. 그릴 필요 없어요. 자, 요렇게 대충 그려놨습니다. 호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 호와 원점을 저는 어떻게 구속을 하려는 거예요? 수평이에요. 그래요. 수평으로 구속하려는 거예요. 중심선 귀찮게 안 그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와 원점을 수평으로 구속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조건들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크기를 나중에 주는 게 좋아요. 요 점하고 원점하고의 x방향 거리값을 얼마로 했냐면 50으로 이렇게 주겠고요. 그 다음에 잡을 거는 이 호의 끝점하고 이게 수평으로 원점하고 잡혀있는 점이니까 원점하고 수평으로부터 잡혀있는 점으로부터 y방향으로 요 높이 값을 170. 아, 이거 170 하니까 뭐 기억나는 거 있죠? 요 끝점도 앞선 스케치의 요 끝점도 170이었어요. y방향으로. 요거가 서로 다르면 안 돼요. 서로 다르면 안 돼요. 요렇게 위치에 대해 설명하는 두 개의 치수를 넣고 그 다음에 크기 치수, 반지름 치수를 넣을게요. 자, 그러면 요 점에서부터 원점까지 요것이 50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y값을 170. 자, 요렇게 넣었는데 요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고서 제가 점을 하나 가리키고 있죠? 요 호의 점이 사실 수평 중심선상에 있다라는 설명이 책에 있었어요. 우리는 이거 맞추려면 어떻게 한다? 원점하고 수평으로 맞춘다. 이거예요. 호의 센터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점하고 요 호의 센터를 수평. 그러면 치수로 크기 치수로 얼마였나요? 600이죠. 600. R값 요렇게 넣으니까 딱 완성이 되나요? 완전정이 다 끝나죠? 아, 왜 쌤이 할 때만 쉽냐고요? 저는 이거 스케치를 많이 연습해서 그래요. 여러분 연습 안 해놓고 나처럼 되기를 바라면 이거는 도둑놈 씹보죠. 스케치를 많이 연습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스케치를 계속 본인이 해보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요렇게 그려 놓으면 요것을 갖다가 그 스케치 종료하고 요것을 스케치 종료하고 요것이 안내곡선 2가 되는 거죠. 디자인 트리에서 얘를 안내곡선 2로 바꿨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평면 옵셋 하는 거는 150으로 갔었고, 그죠? 자, 이번에 가야 될 거는 뭐를 그리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윗면 평면에다가 서클 그리는 게 남았죠. 자, 일단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자, 이제 217페이지에 15번부터 하는 겁니다. 217페이지에 15번부터 하는 거예요. 윗면 평면의 스케치죠. 윗면 평면의 새로운 스케치 들어가서, 자, 이거 면의 수직보기 굳이 안 하는 이유 아시겠죠? 여러분 구분해 보라고 일부러 저는 면의 수직보기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을 그려요. 이때 원 그릴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원점에다 맞춰서 그리시면 안 돼요. 원점에 맞추지 말고 이렇게 원을 그려주세요. 자, 이 원은 원점에 정렬은 돼 있어야 됩니다. 수직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정렬이 돼 있는 게 좋아요. 수평으로. 자, 여기에서 뭡니까? 1, 9번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1, 9번 217페이지 1, 9번의 이야기는 안내곡선 1이나 2나 다 원점에 정렬되어 있는 바닥에 있는 점들이 있죠. 요 점하고 원하고 요 점하고 원하고 다 일치 관통 조건을 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관통 조건을. 자, 먼저 하나씩 해볼게요. 안내곡선 1번 요거부터 합시다. 안내곡선 1번의 아래쪽에 있는 점 선택하고 원을 선택해서 얘네들을 일치로 가다. 이게 낫겠네요. 그죠? 선을 클릭한 게 아니니까. 요 끝점을 클릭하고 또 안내곡선 2의 끝점하고 서클하고를 역시 일치로 가면 되겠네요. 자, 요 상태까지가 이제 217페이지 하단의 이야기고, 요것으로 로프트 단면을 하나 그렸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스케치 종료하고 난 다음에 얘를 단면 1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디자인 틀에서 얘를 단면 1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평면 1, 최초에 이거 150mm 띄어서 만들었던 평면 있죠? 옵셋 평면, 윗면 평면을 옵셋 평면 해가지고 만들었던 요거죠. 평면 1. 여기다가 이제 또 스케치 들어가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얘가 170으로 띄워놓고 만들었으면 더 좋을 텐데, 이게 이 책을 쓴 사람이 일부러 여기에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150으로 만든 것 같긴 해요. 에러가 날 수가 있으니까. 자, 여하간 평면 1에 우리는 스케치를 들어갈게요. 평면 1에 스케치 들어왔죠? 자, 코너 사각형을 그리는데 마우스 제스처로 코너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앞서 제가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코너 사각형의 미드포인트와 미드포인트에 맞춰서 중심선을 하나 그리는 거 이야기했고요. 이 중심선의 끝점하고 이 선분하고를 조건으로 붙인다는 주의사항을 이야기했어요. 그거를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중심선을 이용해서 얘를 잡을 때 뭡니까? 요런 표식이 뜨게 해 주셔야 되죠. 피드백 커서를 이렇게 중심선 시작점 잡을 때 요런 표식 뭐예요? 이게 미드포인트란 뜻이죠. 요쪽도 그렇게 뜨게 해야 돼요. 중심선 그리실 때. 자, 그래서 요거를 이 중간점 요거를 보고서 이렇게 중간점 요거를 보고서 얘네를 그려 주시고, 자, 얘 폭은 30이라고 이야기했죠. Y방향으로의 값일 것 같아요. 요게 30이 되고, 자, 요렇게까지는 치수가 들어갔나요? 네. 자, 그러면은 얘를 등각보기하라고 해놨는데 우리는 이미 등각보기로 가고 있어요. 자, 이때 여기 점이 있죠.
중심선으로 얘를 그렸기 때문에 중간에 점들이 있어요. 요 점하고 안내곡선 2하고 요 점하고 안내곡선 1하고 어떻게 구속을 하래요? 관통으로 구속을 하래요. 이때 선택은 뭐로 해야 돼요? 선분 자체, 스케치된 선 자체를 선택하셔야 돼요. 요렇게 선 자체를 선택하고 요 점 선택해서 한번 관통 주고, 또 선택 해제한 다음에 다시 이 점과 스케치된 얘를 또 두 번째로 선택해 가지고 또 관통을 해줘야 돼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1, 2번 따로따로예요. 자, 점을 선택했고 스케치 자체를 선택했어요. 관통 있나요? 선택 해제하죠. 저는 여백을 클릭해서. 그래 놓고 요 점을 클릭하고 역시 스케치된 이 홀을 선택해서 관통을 또 주죠. 자, 여기까지 다 됐나요? 자, 요거까지 했으면 이제 더 볼 거 없죠. 스케치 종료예요. 스케치 종료하고 219페이지에서는 얘를 단면 2로 바꿔달라고 이야기했어요. 단면 2로 바꿨고요. 자, 이거 혹시 다운될 위험이 있다, 로프트 같은 거 실행하면 다운될 위험이 있다, 그런 거로 뭐 해줘야 돼요? 저장. 그래요. 아유, 좋아요. 자, 얘는 섹션 9의 로프트의 뭐 안내, 가이드, 안내 곡선 뭐 요런 식으로 얘를 저장하도록 할게요. 요런 식으로 이 파트 파일은 저장해 두는 걸로 갈게요. 저장하셨나요? 자, 스케치 같은 경우는 다운돼서 튕길 위험이 적은데 로프트나 스윕처럼 CPU에 연산이 많이 필요한 것들은, 그래픽 카드에 무리를 많이 주는 이런 것들은 미리 저장을 좀 해놓고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얘를 저장해 놓고, 자,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뭡니까? 먼저 단면을 선택해야 되죠. 로프트 할 때. 그죠? 단면 선택할 때 뭐 주의하시라고 그랬어요? 세그먼트는 웍스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랬죠. 단 커넥터가 생성되는 방향을 주의해 보시라고 했어요. 얘를 요렇게 같은 방향으로 요렇게를 선택해 줄게요. 자, 요거는 단면이에요. 요렇게 커넥터는 정상적으로 생겼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안내곡선이라는 로프트의 속성에서 안내곡선이라는 요 창을 클릭해서 파랗게 입력대기로 바꿔주세요. 이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다중 선택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자, 요 상태에서 안내곡선으로 1번을 한번 선택을 하고요. 안내곡선 이게 1번이었는데 뭐 어쨌든 순서는 상관없죠. 예, 책에서만 이제 구분을 해 놓은 건데 요렇게 선택됐나요? 자, 안내곡선 1과 2를 정상적으로 클릭하셨으면 요런 형상이 완성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세이브 하세요. 그러니까 옵션에서 이 시작에 대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시작이라는 뭐 안내곡선 1에 대해서도 프로파일의 수직으로 맞춰서 이거 3도 이렇게 맞추라고 해놨죠. 3도 뭐 프로파일의 수직이었죠. 3. 그 다음에 안내곡선 2를 또 클릭하세요. 안내곡선 2 요거도 프로파일의 수직이라는 걸 잡고 요 값도 몇 도로 주라고 했어요? 3도였죠? 네, 둘 다 이 안내곡선 클릭할 때마다 옵션을 따로 줄 수가 있어요. 확인되시죠? 네.
그죠? 안내곡선 1, 2마다 값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이때 프로파일의 수직이라는 말은 뭐냐면 요게 프로파일이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수직으로 몇 도를 돌리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그거까지 만들고 또 단면 추가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저는 종료를 일단 안 할게요. 요거 종료를 안 하고 여기서 이게 하나가 추가되는 게 어디 갔노? 자, 일단 요거 확인하고 다시 편집하는 게 맞겠네요. 그게 더 찾는 게 편하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되셨으면 확인 됐나요? 자, 요 상태에서 디자인 트리에 보시면 로프트 1이라고 여기 하나 생겼죠?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피처 편집으로 들어가자는 이야기였어요. 요 내용이 220 로프트 단면의 추가예요. 로프트 단면의 추가 220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자, 이거에서 보면은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커서를 가져다 대면은 뭐 하나가 이게 보일 거예요. 잠깐 여기에서 자, 요 화살표가 표시된 거에서 뭐 옮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거를 중심선 파라메타 요 항목이 있나요? 예. 중심선 파라메타 요거를 눌러서 요런 데를 딱 클릭해 가지고 아이고 해제가 돼 버렸다. 중심선 파라메타로 다시 가 가지고 요런 거 하나 클릭을 해 볼게요. 아유 잘 안 나오네. 중심선 파라메타 요거를 로프트 단면 추가는 책하고 좀 내용이 달라져서 그런데 이 디자인 트리에서 로프트 1 요 피처 명령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 버전업된 거는 이렇게 추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중심선을 뭐 디스플레이에서 그걸 켜는 방식이었는데 버전업 된 거에서는 피처 편집이 아니라 바로 로프트 명령 실행한 이 피처 명령에서 마우스 우클릭 눌러가지고 로프트 단면 추가 요렇게 하게 되면은 얘를 움직이는 요게 포인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요거 찾으셨나요? 이렇게 움직이는 평면. 자, 요렇게 했으면 요거를 움직여 가지고 어느 정도로 갖다 놓고 확인 버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단면이 하나가 더 만들어졌어요. 자, 우리가 스케치한 것들로 봤을 때는 단면이 1, 2만 있는데 방금 전에 로프트 단면 추가하느라고 만들어진 스케치가 하나가 더 있죠. 더 생겼죠. 로프트 피처 디자인 트리를 열어보세요. 열어보면 단면 1이 있고 단면 2가 있고 그 사이에 스케치 제 거는 5로 되어 있는데 하나가 더 떴어요. 찾으셨나요? 자, 요거에 스케치 편집 들어가 가지고 보면은 나는 그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점을 나눠 놓은 것들이 생겨 있다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보이나요? 네. 자, 근데 얘는 특징만 이야기하자면 이거는 자유곡선이에요. 자유곡선이에요. 저처럼 클릭하지 마세요.
컨트롤 Z 언더 해두세요. 컨트롤 Z 언더 해두시고, 요게 요 곡선의 성질이 자유곡선이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여기에다가 우리는 곡선에다가 마우스 우클릭 요거는 해보세요. 자유곡선 접 3입 요런 것들은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마우스 우클릭한 지점에 이렇게 점을 더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이 기능 살아있을 때 점을 몇 군데 더 찍을 수 있어요. 이게 뭐다? 세그먼트를 나누는 거예요. 더 추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여간 요거 연습해 보셨으면 컨트롤 ZZ 해놓고, 자 요렇게 해놓고 스케치 종료 다시 누르시면 돼요. 이게 로프트 단면을 더 추가해서 보는 기능 요거까지였어요.